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이톡입니다. 여러분, 애착이 중요하다는 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요. 애착 하는데 애착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애착이라는 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맺는 관계입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밥 주고, 울면 달래주고, 옹알이를 하면은 관심을 보여주고 하면서 아이와 엄마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아이는 조금씩 커가면서 그런 엄마한테 웃어주고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도 하고 때를 쓰면서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의 욕구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장 밀접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맞춰주고 적응하면서 신뢰와 애정을 쌓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이런 첫 만남, 첫 관계 맺음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른 사람, 타인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큰 인식의 틀을 형성한다고 해요. 이러한 틀을 우리가 보울비 애착 이론가는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애착 유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안정애착을 맺은 아이라면 이 아이의 내적 작동 모델은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그리고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우리 엄마는 항상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내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고, 이러한 어떤 자신감, 믿음으로 이 아이들은 세상 밖을 용기 있게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서 호기심 있게 탐색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랑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꽉 억누르거나 폭발시키거나 이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세상이 사실은 세상 밖이 만만한 공간은 아니잖아요. 세상 밖에 나갔다가 좀 상처를 입거나 좀 고단해졌을 때 다시 따뜻한 집, 포근한 엄마 이렇게 돌아와서 위로도 받고 재충전해가지고 씩씩하게 또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때 아이에게 있어서 어떤 베이스 캠프, 안식처가 돼주는 엄마의 존재를 보울비는 안전기지 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불안정애착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살아나갈 수 있는 전략을 두 가지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화를 표출하는 방법의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상처받기 전에 아예 다가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전략 모두 다 부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탐색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안전기지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돌아갈 곳이 없죠. 돌아갈 곳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 불안정한 세계에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돌아가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후 3년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내적 작동 모델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의 애착이 아이의 인지, 정서, 사회성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이 유아기나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참 애착이라는 게 아주 징글징글하도록 한 인간의 일생을 거쳐서 영향을 계속 미치는 거죠. 맞아요. 이런 애착이 결국에 평생 내 꼬리표처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계속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애착이 한 개인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할머니에서 엄마, 엄마에서 딸로 이렇게 세대 간에 걸쳐서 애착 유형이 전이가 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네, 이 애착의 대물림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연구들이 또 있는데요. 유명한 해외 연구에서도 아이의 애착을 유형별로 안정애착, 그리고 저항애착, 회피애착, 해체 혼란애착 이렇게 4가지 유형 중에서 이제 분류를 해보고, 또 그 아이의 이제 부모,
부모도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해서 애착 유형을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부모가 애착 유형이 어떻게 일치가 되나 보니까 그 일치율이 75%나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 말은 곧 안정애착을 맺은 엄마가 자신의 자녀와 또 안정애착을 맺을 확률이 높고, 회피애착인 아이가 커서 무시형의 성인이 되어서 이 성인이 자녀를 길렀더니 이 자녀가 다시 회피형 자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해외 연구뿐만이 아니라 국내 연구에서도 뒷받침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안정애착을 맺은 엄마라고 하더라도 아이와 불안정 애착을 맺을 수도 있고, 엄마와 불안정 애착을 맺은 엄마라고 하더라도 자기 아이와는 안정 애착을 맺을 수도 있어요. 내 원 가족과 불안정 애착을 맺더라도 아이와 안정 애착을 맺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영상에서는 이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또 다룬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애착은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양육할 때 나의 엄마와 경험한 방식으로 나의 아이와 관계 맺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저도 미스 때는 사실 이 전공을 하고 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애착 하는데 애착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엄마한테 괜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또 낳고 길러보니 아이한테는 정말 엄마, 아빠, 이 부모의 영향이 정말 크고, 그리고 안정애착을 맺었을 때 아이에게도 좋지만 부모인 나에게도 더없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안정애착을 맺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애착을 맺는 대상이라는 게 지금은 저희가 엄마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희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애착의 대상은 아빠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주 양육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맺는다면 아이가 이 세상을 인식하는 데에는 안정적인 시각을 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저희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